大家好，我是松云师傅。今天我们要讲第7课课文，第7课。那上次我们学了第6课，那些都记得吧？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제7과인데요. 제7과 먼저 이제 새로운 글生字부터 한번 봐보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6과를 배웠는데 기억은 다 하시나요? 기억 다 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먼저 第7课生字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第7课라고 했죠. 第7课第7课제7과. 물론 여기에 제목도 있겠죠. 제목이라는 것은题目, 자, 이것도 좀 길게 내고,题目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题目, 제목. 题目是 우리가 我是할 때是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있듯이 여기에 시 되고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해온 것입니다. 는 무엇이다. 앞에 주어하고 뒤에 오는 비너가 동등한 것이다, 혹은 속성을 나타내는 중간 매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라는 식이 되는 거니까 속성을 혹은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题目是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小学生이라고 하겠습니다. 小学生. 네. 小学生. 그 学生도 우리가 앞에서 다 했고요. 学生 일성으로 성을 해도 되고, 学生 해서 경성. 주로 우리가 회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경성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学生. 그래서 我是学生, 你是什么? 당신은 무엇입니까? 你是什么? 이렇게 해서 是. 자, 이게 역할을 어떻게 해낸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题目 적었으리라 생각하고요. 题目 제목. 小学生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낱말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学 다시 발음을 익혀본다면, 이거는 유라고 했죠. 찌치시 뒤에, 자, 이것은 다 유음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유. 그래서 쥐, 취, 쉬 라는 음이 되죠. 그리고 이와 유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에 음이 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学 이성이니까 学 이대로 学 배우다 学你学什么你学什么我学汉语我学英语我学中文한다면은 되게 중문이 되겠죠. 중원 중국의 이 말이나 그 문자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들이 다 중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유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유라고 한다면은 이 한은 이제 중국을 나타내는 거니까 중국어, 중국 말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어문, 유원 한다면은 어떤 글로서 이 말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써내려 받는 그런 문장들까지도 포함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걸로만 본다면 말이 되겠지만은 유원 이렇게 했을 때 어문 그래서 말과 문장이 되죠. 유원. 그래서 중원 한다면은 글로서 이렇게 나타낸 어떤 짧은 거는 문장, 긴 것은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국에서는 하원장 이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 가는 것 중에서 원장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쥐즈는 짧은 문장 한마디가 말이 되는 것 그게 쥐즈. 네. 쥐즈. 그 다음에 원장. 원장 하면은 문장. 문장은 제목을 하나 줘서 도입을 하고 결말을 짓는 그 중간 내용도 있겠죠. 그 결말을 짓는 그 부분 전체를 통틀어서 원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원장. 그래서 쥐즈는 sentence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의 말, 어떤 뜻을 짧게 전달을 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 그것이 쥐즈가 되죠. 예를 들어서 我是老师 이러면은 나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짧은 문장이 됐잖아요. 그것이 쥐즈가 됩니다. 자, 원장은 我是老师 하면서 하는 일이나 뭐 학생들과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칠 때는 어떻게 한다로 끝냈다면 그 전체 통틀어서가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쥐즈 적으셨을 거고 원장도 적으셨을 거예요. 중원 한유 이거 学를 써서 我学 아까 전에 是 동사적인 것을 이제 是 대신에 学를 쓴다면은 배운다. 그래서 나는 중문을 배운다.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이래 되죠. 중원 한유 그래서 学 쇠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명사를 만든다면 学生 해서 학생이 되겠죠. 学生 성자 하나만 보면은
일성이지만 그냥 우리가 학생이라고 어학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学生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일성음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学生 이렇게 学生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어떤 교재상의 설명을 본다면 学生하고 경성 위주로 발음을 한다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我를 그냥 学로 学中文 그리고 你学什么 그래서 중원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什么를 대신에 사용을 한다면은 你学什么 너는 무엇을 배우니?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성 하나만 본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 해본 거예요. 생소한 것. 우리가 성즈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소한 글, 읽지 않았는 글. 그래서 모르는 글자라고 하죠. 성즈. 되고. 자, 즈는 한 글자이지만은 스는 한 글자짜리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두 글자로 구성된 게 비교적 많고 세 글자로 구성된 하나의 그 낱말 이게 스가 돼요. 그러면은 생소한 것, 읽지 않았는 것, 성츠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른이라면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른 하면은 생소한 사람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성른. 또 이럴 때에 이 성자는 읽지 않았는 것, 모르는 것, 낡은 이렇게 이제 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의 뜻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의 뜻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일라고 이야기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요거 성조는 다 아까 전에 또 마찬가지로 다 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 생일 이럴 때 성이라는 것은 태어났는 것, 낳다, 예, 낳다.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됐어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을 일단은 알아놓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웠는데 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더, 그래서 생것이다, 날 것이다 했고 생더. 그러면은 누가 날 낳았느냐? 谁生我的？谁生我了？谁生我了？生我了？这个谁？谁生我了？谁는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谁生我了?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谁生我了?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죠. 我生你了.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我生你了. 성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我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로서 1인칭이 되었죠. 그러면은 我, 你, 다라고 우리가 해 보았었어요. 我, 你, 다.
이거 원은 1인칭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글로 말을 하든 전달을 하든 입으로 말로 전달하든 다 워가 됐지만은 요건 니라는 것은 사람 인자변하고 여자변 요 부분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점이에요.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쳐진 것이 아니고 점입니다. 그래서 니 여자변을 써서 그 말은 같겠죠. 대화 속에서 니 당신은 되겠지만은 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남자, 이렇게 쓰면은 여자가 되죠. 당신이 됩니다. 타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타 여자변을 해서 타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글로 표현할 때는 그리고 사물, 동물. 원래 동물은 번자에서는 동물은 우리가 이거 타를 이거 소우자변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간자화 되고 나서는 다 이 타로 해서 동물이든 일반 사물을 이야기할 때는 다 이 타로 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我是 하고 是는 이다. 뭐는 무엇이다. 는 이다. 는 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是 그렇다. 누가 是를 이용을 해서 你是韩国人吗? 你是韩国人吗? 한국이잖아요. 뒤에 렌을 붙이면 한국 사람이 되잖아. 한국人. 그래서 你是韩国人吗? 맞으니까 是 그렇다라고 하죠. 是. 그래서 이거 대답할 때에 是도 되고 또 我是韩国人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그리고 I는 원래 이거는 이제 간체자잖아요. 근데 번체자에서는 여기 마음 신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I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뭔가 공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 혹은 자비를 주신 그 관세음 보살님이라든가 이렇게 봐볼 때에는 자비롭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포괄적인 구분 없는 대우를 해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광범위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단일스럽게 딱 이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도 아이가 되겠죠. 我爱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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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소유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박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 똑같이 동일스럽게 애틋하게 뭔가 마음으로 내켜서 이렇게 구제해 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아프면은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꼭 사람에게만 이럴까가 아니고 이제 사물이나 내가 즐겨하는 이런 쪽에도 이 I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앞에 I를 써서
爱吃라고 할까요? 여기 吃 우리가 주로 많이 해보는 건데 吃我爱吃 뭐 할까요? 핑고 해볼까요? 사과, 핑고. 자, 我吃苹果 하면은 나는 사과를 먹는다. 자, 我吃苹果.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근데 爱吃니까 사과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 자기가 과일들이 많겠죠. 이런 과일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사과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즐기는 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배우기를 좋아한다 하면은 爱学 여기 学가 들어가죠. 배우기를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喜欢이라고 했어요. 喜欢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즐겨하는 면으로 갖추어질 때에는 아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라를 사랑합니까? 니 아이 国家마 국가를 사랑하느냐, 나라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我爱我的国家 이러겠죠. 我的国家 国家 그래서 国家인데 国는 원래 글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간체에서는 이렇게 썼죠. 国家 국가. 한자 발음으로 보면은 국가, 국가, 국가. 근데 이제 나라가 되겠죠. 네, 나라. 国家. 그래서 我爱我的国家. 그러면은 我的 라면은 나의 국가, 나의 나라. 我的 그런데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我国가 되겠죠. 我国 우리나라. 예, 我国 줄여서 我国. 我的国家를 갖다가 我国. 我爱我国. 我爱国家. 나라를 사랑한다. 我爱国家.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러면은 아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갖춰져야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그래서 부모일지라도 자기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의 부모도 존경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그래서 나 부모를 사랑한다. 我爱父母. 부는 빠바, 무는 마마잖아요. 我爱빠바 마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중원을 했어요. 또 아이를 사용해서 그 중원은 学였으니까 学中文 그래서 我爱学中文 그래서 我爱学中文 하면은 중국어 배우는 걸, 중문 배우는 것을 즐긴다, 좋아한다 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지워
샤오를 또 봐보면은 반대어를 보면은 샤오가 있어요. 이렇게 샤오. 샤오. 우리가 또샤오로 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샤오. 이럴 때는 삼성이에요. 샤오 적다, 적다. 양으로 봐서 적다. 또는 많다잖아요. 또샤오 얼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샤오 첸 얼마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가격을 묻는 것 또샤오 첸 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샤오라고 사성으로 하게 되면 어린 것을 말합니다. 나이적으로 봐서 어린 사람. 그래서 샤오년 하면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년, 샤오 그 구분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래서 라오샤오 하면은 노년이 된 사람, 어린 그 소년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라오샤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라오师우리 이야기를 했죠. 라오师. 자, 라오师는 선생님이라고 다 압니다. 요거 시자는 간체자가 되는데 번체자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게 시, 라오시. 자, 시성. 이렇게 시성 하면은 선생님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 그래서 시성 관시, 시성 관시.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예. 당신들은 무슨 관계냐? 시성 관시.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동을 봅니다. 아까 전에 시를 봤을 때 我是学生 이렇게 했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동일성을 이루어지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 나라는 자체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동일성이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통을 해서 통쉐라고 해볼까요? 통쉐. 통쉐. 통쉐는 같은 학교 내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통쉐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럴 때 통쉐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성씨가 김씨라면은 찐 통쉐라고 불러줍니다. 통쉐라고. 네. 이것도 하나의 이해를 갖춰주는 그런 호칭으로 선생님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사이에도 보면은 이제 통쉐, 他是我同学，他是我的同学，他是我的同学
我的同学很多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 很多 동시에 很多 그래서 함께 배우는 함께 배우다는 뜻이지만은 동시에라면은 하나의 동창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선후배 관계 없이 한 학교 내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동시에가 됩니다. 이거 学원 하면은 이제 학문이 되고 물론 学원에서 요 물을 문자도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또 다르죠. 배우고 또 묻는 경우 물어서 배우다 学问이 되고 이런 학문 이것도 있고 학문 이것도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여기로 校를 볼까요? 校 그럼 学校 校자 이거 목자 변이 되겠죠. 교통 교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校 그래서 学校 학교 오늘 특별하게도 보면은 우리가 校长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여기 있는데 校长 하면은 교장 선생님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지만은 실제 이제 중국에서는 보면 그냥 校长으로만 하겠죠. 校长老师 이렇게 호칭은 없고 직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교장이면서 이제 또 가르침을 주는 수업에 임하는 또 교장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校长老师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校长 그러면 학교라면은 아까 学校 그래서 합쳐서 그래서 여기에 学校 자 그러면은 学校를 봤을 때 오늘 익혀야 될 부분이 꽤 있는데요. 学 앞에 小, 중, 다를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小学 하면은 초등학교, 中学 하면은 중학교, 大学 하면은 대학교예요. 사실 우리가 학교로 가서 小学 하면 초등학교 옛날 같으면은 4년, 5년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제법 있었었죠.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좀 덜 했을 수도 있겠다. 6년제로 바뀌게 되겠고요. 근데 中学라면은 옛날에로 봐서 2년제, 3년제, 그리고 4년제가 있다가 나뉘어져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3년, 그래서 합쳐서 6년이 되죠. 그래서 많은 학교,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게 중학교,
전체 합쳐서 중학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는데 중국에서는 요 중学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 보면은初中 타이완에서는 더 확실하게 구분을 이렇게初中, 高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中学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初中, 高中이 한 묶음으로 지칭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初中, 高中 해도 중국에서도 그냥 다 통합니다. 그러면은 초급 중학, 고급 중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初中, 高中 이렇게 이제 중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에 보면은 이제 我是中学生 이러면은 5학년일 수도 있고 뭐 4학년일 수도 있고 하는 지역이 있기도 해요. 初中, 高中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래서 初中 이렇게 되고 高中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봅시다. 숫자를 넣어서 초2, 초2, 초3 하면은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말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高1, 高2, 高3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또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몇 학년인지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중학생에서도 초급 중학교, 고급 고등중학교, 초등중학교, 고등중학교 이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 고1, 고2, 고3 한국에서도 이렇게 고1, 고2, 고3 그렇게 했겠죠. 그럼 따라면 따쉐 하면 대학을 말합니다. 대학교 하면은 그냥 따쉐로 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성을 연결을 해서 小学生 하면은 요게 이제 이래 연결이 됐는데 학생이잖아요. 그 앞에 小가 있어서 초등학생, 국민학교의 학생, 초등학교의 학생. 그래서 中学生 하면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그래서 初中学生, 初中学生, 高中学生 이렇게 또 되고요. 그래서 大学生 하면은 대학생으로 그냥 갑니다. 성을 넣어서 이 뒤에 성 대신에 老师를 넣으면은 그래서 小学老师 하면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初中,初中이라고 할 때는 이거 学는 없습니다. 그 初中老师 하면은 중학교 선생님. 高中老师 하면은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大学老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교수일지라도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老师라고 호칭을 많이 씁니다. 이게 教授라는 것은
教授라는 것은 교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급이에요. 老师라는 것은 호칭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시간이 제법 됐네요. 잘렸네. 예. 그러면 자, 오늘 요만큼 해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와, 너무 길다. 나누어서 할 걸 그랬네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의 등급을 말을 해 봤고요. 또 선생님을 붙여서 아까 성을 넣었을 때 어떻고, 그래서 중학, 중1, 중2, 중3 이런 거 구분 또 해봤습니다. 예, 더 많지만 요 정도로 하고요. 40분이 넘어버렸네요. 너무 길다, 그죠? 그래서 길으면은 또 봐주시지도 않으니까 일단 뭐 어찌됐든 재미로 많이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주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이제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는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쪽 어깨하고 이 목 주위가 지금은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일주일에 아마 3번, 지금으로서는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구독이나 좋아요 뭐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